오케이. 그러면 다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1985년 알고리즘이죠. 결정틀인데요. 그러면 이제 KNN은 어디쯤이냐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딥러닝의 관점에서 그 전반적으로 이제 발전사적인 거를 이제 요약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 여기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신경망도 만들어졌고, 신경망 이제 딥러닝이 이제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논의 드리고 있는 결정 트리 같은 것도 요 시점에서 이제 만들어졌고, 네, KNN은 좀 이제 이쪽에 가까워요. 1940년대와 이제 50년대 이제 가깝고, 그래서 이제 KNN은 좀 통계적인 시대에 이제 가까운 이제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 트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결정 트리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같이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0과 1 두 가지 유형의 출력을 갖는 2차원 데이터셋의 분포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표본의 분포는 선형 모델로는 완전하게 유형을 분리하기 어려운 비선형적 분포입니다. XOR 분포와 유사합니다. 결정 트리는 각 특성들을 여러 단계에 걸쳐 분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치 if-else 구문을 작성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결정 트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특성의 특정한 지점에서 분리를 수행했을 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점을 찾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 트리는 한 번에 하나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먼저 x1이 0.5에서 분기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왼쪽과 오른쪽 영역에 0과 1이 아직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에서 왼쪽과 오른쪽 모두에서 x2가 0.5인 지점에서 분리를 수행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각 분기의 왼쪽과 오른쪽들은 각각 0과 1만 남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도달하면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분기를 수행한 결과 형성된 것이 해당 문제에 대한 결정 트리입니다. 결정 트리는 최소한 한 번의 분기는 무조건 수행하며 해당 분기가 트리 루트, 즉 출발 노드가 됩니다. 이후 필요한 만큼 또는 제한에 이르기까지 분기를 수행합니다. 분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정 트리는 깊이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의 경우 결과적으로 깊이가 3인 결정 트리가 형성된 예시입니다. 트리 형성이 완료된 다음 마지막 노드는 말 그대로 이파리 노드입니다. 이파리 노드는 또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분류해서 해당 영역에 단일한 유형만 남게 된 경우 순수 노드가 됩니다. 결정 트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이파리 노드가 순수해질 때까지 언제까지나 분기를 진행합니다. 필요에 따라 결정 트리 표현력을 제한하는 경우 이파리 노드가 순수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파리 노드가 반드시 순수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결정 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한 if-else문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형성된 결정 트리는 입력을 처리해 출력을 발생하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선형 모델에서의 매개 변수의 역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선형 모델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일련의 수치로 구성된 매개 변수이고, 결정 트리는 지금처럼 형성된 트리가 입력에 대한 출력을 발생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런 원리가 현재 우리 이제 아이리스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시면
요 x3이 2.45에서 나눠졌는데요.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에서 이제 결정 트리의 결정 경계선을 같이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결정 트리가 이제 x3이 y축이니까는 요 그 y축의 값을 이제 호리존탈 라인즈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y의 값 자체가 2.45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이제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x의 최대값하고 최대값의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냥 뭐 4에서 뭐 8 뭐 이런 식으로 정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x의 최소값은 4.0, 최대값은 8.0 이렇게 이제 정하고, 그리고 뭐 라인 스타일은 점선으로 그냥 이제 설정해서 한번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이제 블랙으로 시크하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결정 트리에서 그 2.45로 왜 나눴을까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누게 되면, 요 아래쪽은 그러면 이제 y는 0이고 위쪽은 이제 1 또는 2가 남는구나. 그래서 일단 이렇게 쪼갰구만.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쪼개진 결과를 이 결정 트리에서 같이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x3 2.45에서 이제 나누는데 이 value가 지금 이제 뭐 50, 50, 50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체적으로 50개씩 고르게 이제 섞여 있는 상황인데 2.45로 2.45보다 작거나 같은 거가 참인 경우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50개밖에 안 남고요. 그래서 이제 세토사들만 분리가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45보다 이제 큰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유형들이 이제 50개씩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결정 트리는 그야말로 이제 if문을 만들어 가면서 분리를 이제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이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일이 끝났고, 그리고 이제 색상이 진해질수록 그 어떤 한쪽으로 그 분리가 잘 수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컬러는 지금으로서는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해주는데요. 하얀색은 완벽하게 다 이제 섞여서 색상이 이제 결정이 안 된 거고요. 색상이 이제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어느 한쪽으로 분류가 잘 수행이 된 겁니다. 색상이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다음번에는 X3을 4.75에서 나눴습니다. 왜 나눴을까요? 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2.45하고 4.75하고 이런 식으로 그 X민하고 X백스는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75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일단은 그 녹색 대부분하고 파란색을 분리를 하려고 했구나.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if else 문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예전에는 우리가 직접 if else 문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 결정 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그런 if else 문을 우리를 대신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좋죠? 근데 일이 끝났냐? 라고 하는 점을 이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인데 4.7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예와 아니오로 이렇게 나뉘는 건데,
그리고 나면은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는데 잡티가 하나 남았네요. 잡티 이제 하나 남았고 요쪽도 이제 잡티가 한 6개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군요, 얘. 얘가 잡티가 하나 딱 남아갖고 초록색 영역이 거의 다 됐는데 얘 때문에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얘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게 겹쳐가지고 아마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 결정 트리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황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상황은 잡티가 이제 하나 남은 영역인데 사실상 거의 다 끝났죠. 끝났는데 결정 트리는 절대 포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x1에서 4.95로 나눕니다. 요거는 x1이 x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식의 어, 수직 방향의 경계선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PAT에서 vertical lines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해서 이제 수행하고요. 먼저 4.95에서 쪼갰고요. 그럼 이제 y민하고 이제 ymax를 이제 설정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근데 y민하고 이제 ymax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5랑 4.75가 이것에 이제 경계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ifels으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ymax 이제 4.75. 라인 스타일은 여전히 이제 그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번에는 H는 수평이죠. 그리고 이제 V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직 방향의 버티컬의 약자고요. 요번에는 이제 V 라인즈를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동시에 여러 개를 작성할 수 있게 이제 H 라인즈 뭐 이렇게 S자가 이제 붙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여러 개를 그리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수평과 수직은 따로 이제 분류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왜 분리했는가를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왜 분리했는가를 이제 보면 여기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한 거죠. 이렇게 이제 분리를 했는데 이게 티끌 하나를 잡자고 분리를 했죠. 이렇게 분리하면 이제 오른쪽에서는 드디어 순수해졌구만. 모든 원소들이 참 1인 거죠. 그런데 이 티끌 하나를 잡아서 이쪽 오른쪽은 다 이제 1로 결정이 되는데 왼쪽의 경우에는 이제 이 티끌 하나를 잡자고 이 경계선을 그리다 보니까는 다시 초록색이 여기 하나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 결정 트리의 특성상 얘네 둘을 쪼개자고 아마 이런 식으로 쪼갤 것 같네요. 그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형성된 이제 결정 트리를 이제 다시 보면 여기죠. 여기서 그 티끌을 하나 잡기 위해서 4.95에서 나눴는데 그 결과 이쪽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세 개의 샘플이 이쪽으로 이제 왔고 여기서 이제 다른 것들은 없죠. 완전 이제 순수를 해줬고 그런 로 인해서 다음 것이 이제 이 영역을 완전하게 이제 버티컬러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거를 쪼개므로 인해서 이쪽에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두 개가 이쪽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얘는 다시 허용으로 알려줬죠. 허용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x3에서 3.9로 나눠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쪼개는 과정을 이제 거칩니다. 그러면 x3은 이제 y축이니까는 이 y축에서 이제 3.9를 쪼개니까 이렇게 쪼개겠죠. 우리가 어딘지 거의 대강 짐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H 라인즈에서 그 얼마였죠? 갑자기 까먹었네. 3.9 그죠? 3.9에서 이제 쪼개는데 그러면은 H 라인즈에서 이제 3.9로 이제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이제 수행하게 되면 이제 사실은 여기까지 그려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만 이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리려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엑스민하고 엑스맥스도 목록으로 이제 제공을 해줘야 돼요. 처음에 이제 두 개는 4.0이고 3.9는 이제 4.95가 이제 한계선이. 아, x민은 그대로 4.0으로 하는데 xmax가 이제 앞에 두 개는 이제 다음과 같이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4.95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요거 이제 왜 이렇게 이제 했냐면 괜히 또 이게 오히려 더 번잡한가? 이제 8.0, 8.0 이제 4.95. 즉 x민은 세 개의 값이 다 똑같아서 그냥 이제 스칼라 값으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xmax는 두 개는 똑같은데 하나는 4.95로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각각 그 요 y 값의 1대1로 대응되는 개수만큼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한 개이거나 아니면 여러 개이거나. 그죠? 따라서 이제 2.45, 4.75에 대응하는 이제 xmax가 8.0, 8.0인데 3.9에는 4.95가 이제 대응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x민은 이제 상위 드린 대로 이제 세 개 값이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스칼라 값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쪼개면서 드디어 완전하게 이제 순수한 영역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쪼개진 결과를 다시 이제 가서 이제 살펴보면 이 3.9에서 쪼갰으로 인해서 이제 한 개씩 있던 것들이 이제 쪼개져서 1하고 1 이런 식으로 남고 완전하게 분리가 수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리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뭐 나머지 부분도 그냥 반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985년의 결정트리가 80년대 결정트리가 마치 ifelse문을 기반으로 ifelse문을 우리를 대신해서 작성해 주는 듯한 이런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논의하지 않은 점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요 진이라고 하는 값입니다. 이 진이라고 하는 값이 이것을 이제 더 잘 쪼갰는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이제 중요한 근거인데 이 진이라는 값이 이제 어떤 것인가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이 불순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세 개의 값들 자체가 그 각각 3분의 1, 3분의 1의 확률을 이제 갖는다라고 했을 때 진이 불순도가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느 한쪽으로 그
100% 이제 다 이제 쏠려 버렸다. 그런 경우에 이제 진위 불순도는 이제 0이 이제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왜 측정이 이제 필요한가 그런 점과 관련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결정 트리가 분류를 이제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분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분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려보면 이게 불순한 것, 임퓨어한 것을 순수하게, 퓨어하게 만드는 이제 과정이다. 이렇게도 서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위불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 표본들의 유형들이 섞여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이제 불순도고, 그러면 이제 이 불순도를 이제 보시면 처음에 이제 50, 50, 50이 이제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 세 가지 유형이 각각 3분의 1의 확률인 겁니다. 왜냐하면 150개 중에서 50건이 0번이니까 이것의 이제 현재 확률은 3분의 1인 거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정의한 진위 불순도가 0.667이 나왔는데 실제 여기서도 0.667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분류를 수행하고 나서 이제 이 왼쪽을 살펴보시면 요 왼쪽에서는 이 50개의 샘플이 있는데 그 세토사가 50개니까는 세토사가 이 영역에서는 확률이 100%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순수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진위 불순도가 불순하지 않으니까 불순도가 0이면 순도가 100%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분류가 잘 수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해서 좀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이 경우에는 지금 거의 0으로 떨어졌는데 왜 그런가를 보니까는 45개 중에서 44개가 버시 컬러예요. 그죠? 그런데 요 잡티가 하나 남아서 거의 순수했는데 0.043이네. 이런 거죠. 그러면 0.043이면 수치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서 이 진입 불순도에서 이제 이거는 그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상태고 우리가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있을 때 진입 불순도도 같이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유형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45개 중에서 44개가 어떤 특정한 유형이고 45개 중에서 이제 한 개가 나머지 유형이면 진입 불순도가 아까 0.043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 불순도를 측정하는 공식이 이 공식이 아까 결정 트리에서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요 마지막과 같은 상태, 즉 어떤 것의 확률이 100%면 나머지는 무조건 0%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이 되면 되고 뭐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뭐 굳이 이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첫 번째 유형은 이제 아예 그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개수를 맞춰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없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 트리는 이제 순도를 낮추기 위해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불순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가는 것이 이제 결정 트리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이제 소개해드린 이 결정 트리 노드에서의 그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트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분기를 수행하는 모델로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적합합니다. 각 노드에서 하나의 특성을 선택해 분기 지점의 값을 결정함으로써 형성된 결정 트리를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결정 트리는 크게 두 종류의 노드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분기 노드로 정보 이득이 최대가 되는 특성을 선택하여 해당 값에 따라 데이터를 나눕니다. 분기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 노드는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기 노드에서는 분기 지점, 손실값, 속한 샘플의 수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실 계산은 주어진 목표값과 예측값을 기반으로 합니다. 분류에서는 각 클래스의 도수를 기반으로 가장 빈도 높은 클래스를 예측값으로 사용하고 회귀에서는 노드에 속한 샘플들의 목표값 평균을 사용합니다. 이 예측값들은 손실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분기는 손실이 0이 될 때까지 계속되며 이를 통해 순수 노드가 형성됩니다. 손실이 0인 경우 더 이상 분기가 필요 없는 이파리 노드가 되고 이는 알고리즘의 설정에 따라 순수 노드가 아닌 경우에도 이파리 노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의 예측은 루트 노드에서 출발해 적절한 이파리 노드에 도달할 때 결정됩니다. 데이터 포인트는 결정 트리를 따라 이동하면서 각 분기점에서 어느 쪽으로 나뉠지 결정되며 최종 도착한 이파리 노드의 예측값이 결과값으로 제공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결정 트리는 데이터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예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요 읽기 어떠셨나요? 이게 그 제 목소리 녹음된 게 좀 많아가지고 보이스 클로닝 서비스를 한번 사용해 봤어요. 요새 그 유튜브 보시면 뉴스도
그 AI로 읽어주는 그런 뉴스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목소리 샘플을 한 20분 정도 이제 제공하니까는 제가 그냥 텍스트를 막 이렇게 입력해서 읽어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파일이 생성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가끔 이제 좀 어색한데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이제 계속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런 거 이제 준비해서 정석껏 이제 상에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 제가 전문 성우가 아니다 보니까는 요거 이게 막 녹음하고 이러는 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이제 가끔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네, 많지는 않고요. 실험적으로 몇 개씩 한번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 트리에서 우리 정보가 이제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걸 이제 알았는데 먼저 그 결정 트리가 출력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예측은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가 특성을 분할한 영역들 중 어디에 놓이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는 결정 트리의 테스트를 따라 트리의 노드를 탐색해 나갑니다. 분류에서는 탐색 결과 최종적으로 위치한 노드에서 다수의 유형을 예측 결과로 합니다. 순수 노드라면 다른 유형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해당 유형이 예측이 됩니다. 회기에서는 출력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노드에 속한 훈련 표본들의 목표값 평균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결정 트리가 최종적으로 예측을 수행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0하고 1이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0도 4개고 1도 4개니까 얘는 뭐 둘 중에 어느 거든지 될 수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다음과 같이 이제 나뉘었다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1이 지배적이고 이쪽은 이제 0이 이제 그냥 절대 다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어떤 이유에서 여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다면 예측을 0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은 이제 말단의 노드까지 도달을 한 다음에 예측을 하는 건데 이 if else 문에 이제 대응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그 지금 여기 주황색에 도달한다면 1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을 1로 하게 되는데 다만 0하고 1 이런 게 섞여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수결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0이 많으니까는 이렇게 이제 수행하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결정 트리의 이제 출력을 결정하는 이제 방식은 뭐 KNN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각 지역별 KNN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KNN에서 예를 들어서 그 KNN은 이웃의 수가 이제 고정적인데 결정 트리는 이제 각 노드에 몇 개 샘플이 들어갈지는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결정이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아까 진위불순도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그게 이제 유일한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결정 트리의 손실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결정 트리의 손실 함수는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되며 이는 분류 또는 회귀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분류에서 결정 트리는 클래스의 혼합을 최소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로 두 가지 손실 함수를 사용합니다. 정보 엔트로피는 클래스의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며 데이터 집합의 무질서도를 나타냅니다. 높은 엔트로피 값은 많은 불확실성과 혼합을 의미합니다. 진위 불순도는 클래스가 잘 분리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하며 진위 불순도가 낮을수록 순도가 높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두 손실 함수는 서로 교환 가능하며 실제 응용에서는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귀의 경우 결정 트리는 주로 평균 제곱 오차를 손실 함수로 사용합니다. Mean Squared Error (MSE는) 실제 값과 예측 값 간의 차이를 제곱하여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회귀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Half Poisson Deviance와
같은 다른 손실 함수도 회귀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데이터 분포 가정이 있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응답 변수가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그 교포 스타일로 있거든요. 그죠? 다 포화송 교포 스타일인데요. 보이스 클로닝으로 했습니다. 보이스 클로닝 하는 장점이 뭐냐면 그 영어 대본을 만약에 제가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구독자층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영어로 이렇게 대본을 쓴다 치면은 제 현대 거를 영어로 번역하는 거는 해주겠죠. 해주고 읽어주는 거는 내가 이게 그 구린 발음으로 이게 읽으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하면은 이제 영어 텍스트를 읽혀봤거든요. 근데 제 목소리인데 되게 영어를 잘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미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그 유튜브에서 그 자막 뉴스들이 AI 그 보이스 클로닝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하는 것도 이제 납득이 됩니다. 상당히 자연스럽더라고요.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던데 아마도 그 뉴스 쪽에서는 좀 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제 싶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기본적으로 그 손실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손실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손실이 실제로 이제 학습을 수행하는 이제 지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결정 트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보 엔트로피와 이제 진입부 신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러면 이제 그 진입부 신도랑 한번 이제 비교를 이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보 엔트로피를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보았는데 이게 참 이제 소개를 좀 덜 드리면 P가 이제 확률 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이 이제 측정이 이제 되고 여기서 이제 그 로그가 확률 값이 이제 0이 되면 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빠지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아주 작은 값을 살짝 더해주는 방식으로 그 마이너스 무한대로 빠지는 문제를 좀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공식은 이제 뭘 했냐면 각각 이제 확률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하고 각 확률들을 서로 이제 그냥 다 더해서 마이너스로 이제 해주는 겁니다. 비스무리한 공식인데 약간 뉘앙스가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정보 엔트로피를 같은 방식으로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건 한 번만 하시면 나머지는 이제 그냥 반복이죠. 그럼 이제 요거를 덜 반복하기 위해서 요 확률 값들을 좀 합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요 각각이 P라고 하는 그 표기가 좀 난데없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가독성 있게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거를 이제 하나의 표로 좀 합쳐볼까 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진이 불순도와 이제 정보 엔트로피를 요 표에서 이렇게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제시를 해볼 겁니다. 그러려면 조금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일단 그 프린트문을 번잡스럽게 이제 하지 않도록 좀 이제 수정을 해봤습니다. 잠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0이 분포할 확률, 1의 분포 확률과 2의 분포 확률이 각각 이제 세 가지 사례로 제시했고요. 첫 번째 사례에서는 이제 각각 이제 3분의 1씩 확률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어떤 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 진이랑 엔트로피는 모두 이제 최대값이 됩니다. 반대의 극단에서 어느 하나로 결정이 되게 되면 어느 하나의 확률이 100%가 되고 당연하게도 나머지는 무조건 0%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진이나 엔트로피 모두 최소값이 되고 그 최소값은 0입니다. 그래서 진이 또는 엔트로피와 같은 지표를 0으로 만드는 것이 이 학습 알고리즘들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소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약간씩 뉘앙스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 트리가 특정하게 어떤 경우를 이제 나누는 것이 이런 것을 이제 활용한다는 점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정 트리가 분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점에서 분기하는 것이 다른 경우보다 더 나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결정 트리는 특정 분기로 인해 얼만큼 정보를 획득하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정보 획득의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상태에서 정보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분류의 경우 정보 엔트로피와 진위 불순도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보의 총량을 계산한다면 정보 획득의 계산은 분기 이전의 상태, 즉 부모 노드에서의 정보량에서 분기 수행 이후의 각 영역의 정보량, 즉 왼쪽과 오른쪽 노드의 정보량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분기 결과 발생한 왼쪽과 오른쪽의 정보량 합계가 낮아질수록 많은 정보를 획득한다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로 지금의 경우 분기 이전 0과 1이 각각 하나씩 있는 상태에서 정보 엔트로피로 계산한 정보량은 1입니다. 분기로 0과 1을 분리해 왼쪽은 0만 남고 오른쪽에는 1이 남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의 정보량은 각각 0입니다. 그럼 정보 획득은 1입니다. 정보 획득의 최대값은 1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최대한의 정보를 획득했기 때문에 이러한 분기는 최적의 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if문을 통해서 이거를 쪼갰을 때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이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얼마만큼의 정보를 획득했는가라고 하는 이제 부분인데요. 그것을 이제 information gain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 그 information gain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노드에서의 정보량 이걸 측정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요 측정이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제 정보 엔트로피 또는 이제 진위 불순도를 통해서 이제 수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지극히 간단한 경우를 이제 보시면 0과 1의 확률이 각각 50%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두 개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0하고 1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으면 뭐 이렇게 쪼개면 나눠지겠죠. 그 지점이 어디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0하고 1이 잘 분리가 됐다고 이제 가정하면 여기서는 이제 0밖에 안 남으니까 얘가 혼자 이제 100%고 얘는 1이 혼자 이제 100%고 나머지는 이제 0%겠죠. 그러면 요런 확률 값을 기반으로 해서 그 정보 엔트로피 또는 진위 불순도를 구하면 이거는 이제 다 정보가 이제 0이 될 겁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요. 왜냐하면 순도가 100%니까.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 정보 획득은 기존에 이제 부모 노드에서 이제 이 정보량이 정보 엔트로피에 따르면 이제 1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1인 것이 얼마만큼 이제 많이 낮아졌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특정한 이제 상황을 가정해서 A의 방식으로 쪼개는 게 더 나은가 아니면 B의 방식으로 쪼개는 게 더 나은가 라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이제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분류 손실 지표를 이제 적용해서 정보 획득의 양을 측정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를 같이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